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어제 밤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부터 결국에는 새벽에 이제 해제까지 약 6시간 동안 정말 긴박했던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이게 과연 이제 금융시장에는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도 밤잠 설치시면서 보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일단 국내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한 30원, 40원대 더 올라갔고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국내 ETF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폭락, 야간 선물 지수도 폭락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10시 반에서 이제 11시 반 사이에 엄청난 폭락 뒤에 또 회복세가 보이면서 극심한 변동성이 보였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7시 30분 정도에 어제는 밤에는 거래소에서는 정상적으로 국내 시장이 개장을 할 것이다라고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다시 새벽에 다시 한번 7시 30분에 명확하게 개장을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뭐 각종 외신을 통해서 메인 헤드라인에 우리나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군복을 입고 국회에 진입을 하려는 그런 군인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담긴 그런 사진이 메인 사진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해제가 됐다고 해서 모두 다 끝난 것인지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또 밤사이 있었던 뉴욕 시장에서는 과연 국내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뉴욕 시장 분위기 보도록 하겠고요. 글로벌 인터뷰 시간 오늘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모시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45년 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21세기 들어와서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가늠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메인 사진이 다 우리나라 이야기였죠.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났고 저는 일찍 자니까 네,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제 와이프가 저를 깨우면서 좀 난리 났다. 빨리 일어나라.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잠이 이게 한순간에 달아나면서 제가 좀 준비했던 내용이 좀 있었어요. 좀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저도 지금 외신을 저는 이제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뭐 경제 관련된 여러 데이터부터 해서 관련된 또 종목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려야 되는 역할이긴 한데 오늘은 제가 외신을 들어가는 곳마다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들밖에 없어가지고 다 브레이킹 뉴스 속보로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아마 CNBC만 들어가시더라도 아마 이러한 상황이 아마 좀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뭐 경제 방송이지만 뭐 약간의 좀 정치적인 방송과 뭐 정치적인 방송 그런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로 인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 경제와 정치라는 것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7시 반에 국장이 열리냐 안 열리냐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해제가 또 되면서 일부 좀 열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년에 사실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간 뉴스레터 보실 텐데 오늘 12월 4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아마 좀 역사적인 그러한 하나의 또 한 획을 긋는 그러한 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과거에 1979년대에 비상계엄령을 그때 당시 계셨던 분,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인데 제 인생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일부 지금 해제가 된 그런 상황이고 지금 CNBC의 헤드라인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전부 다 브레이킹 뉴스로 빨갛게 지금 한국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메인을 또 장식을 하고 계시는 부분 옆에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의 뭐 CNBC뿐만 아니라 뭐 CNN 그리고 뭐
뭐 그 외에도 지금 뭐 로이터 통신, AP 통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이야기들로 지금 도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가 사실 시장을 좀 보게 되면서 여러 다른 미국에 있는 커뮤니티를 저는 보통 들어가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커뮤니티는 사실상 속도가 좀 늦기도 하고 어차피 제가 빨리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가 미국에 있는 또는 외국에 있는 커뮤니티를 정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게 어디죠? 이게 지금 여의도 상황이었어요. 이게 여의도라고요? 네. 여의도 지금 독립문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외신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 이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이 이런 상황이더라라고 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게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광화문이죠. 예. 광화문. 광화문에서는 지금 집회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광화문에서 지금 찍힌 사진으로 좀 네.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광화문 그 오른쪽에 보면은 비상계엄령이 또 발동이 되면서 뭐 전차, 탱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모습을 지금 미국 제가 외신 또는 외국에 있는 많은 커뮤니티에서 제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저 한국에서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외국에서는 지금 이러한 모습을 큰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과거에 있다. 이제 밤사이에 저렇게 집회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외신 보도를 통해서 국내에서는 이렇게 좀 정치적인 상황이 좀 불확실성이 불확실하다. 많다라는 네. 부분을 보도하기 위해서 과거에 집회 현장에 대한 사진을 지금 보도를 하고 맞습니다. 있다는 예, 겁니다. 왜냐하면 뭐 어제 지금 밤사이 사진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제 밤사이에는 이러한 많은 인파가 몰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외신에서는 뭐 이러한 지금 한국의 상황, 정치적 상황을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임시 좀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또 이제 발동이 되면서 일부 찬성 거의 몰표가 나오는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오늘 국내에 있는 여러 이제 그 여의도 앞에 국회 앞에서 네. 많은 이제 그 참여자분들이 나와서 이제 계엄령이 이제 해제가 됐다, 국회가 뭐 통과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막 박수 치시는 그런 영상들도 일부 나왔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동영상을 제가 좀 일부 캡처를 했던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긴박했던 새벽에 여러 어떤 상황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서도 현 시간부로 비상소집 해제. 자, 이때 시간을 보게 되면 오전 4시 9분입니다. 네. 예, 4시 9분 때 속보로 나오던 부분을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일부 캡처를 해서 좀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국방부 비상소집 해제가 됐고 출근했던 직원들은 퇴청하는 그러한 뉴스 속보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장갑차 사진은 지난 1월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외신에서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외신도 그렇게. 거기에 있는 뭐 기자들이나 이런 그렇죠. 모든 네. 부분들은 다 통제했기 때문에 사실 맞아요. 사진 자료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당일의 사진이라기보다는 과거부터 이렇게 좀 혼란스러웠다, 하수선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진을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뉴스를 좀 통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네. BBC에서 나왔던 부분, 일단 헤드라인으로 나왔던 부분만 제가 간추려서 정말 가지고 나왔고, 아마 뭐 지금 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어떤 뭐 특정 정당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뉴스 기사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외신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있는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BBC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압박이 고조됐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화요일 밤에 5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런 이야기.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군부 임시 통치를 선포할 지경이다. 뭐 의회 밖에서 즉각적인 시위가 촉발되었고 의원들은 몇 시간 만에 불법이라는 그 조치를 부결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CNN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 선포했다. 전국에 충격을 주었다. 네. 그리고 사전 예고 없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자, 그리고 뭐 주요 야당이 민주당이 뭐 북한에 동조하고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다. 비난을 했다. 뭐 이러한 이제 대통령 측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CNN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실 정치적인 어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자,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도 마찬가지로 지금 1980년대 이후로 한국 민주주의 가장 심각한 도전이 되었으며 국회의원들의 투표에 계엄령을 부결했다. 이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러한 선언은 불법이며 헌법과 기타 법률을 직접 위반한 범죄 행위를 구성한다라는 민주당 측의 의견들도 있었고, 이건 본질적으로 뭐
또 좋지 않은 뭐 하여튼 그러한 이야기 이제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AP통신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결의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외신에서 특히나 경제에 관련된 그러한 섹터에서조차도 지금 한국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증시 또는 여러 환율 뭐 많은 이제 큰 영향을 좀 미쳤어요.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로 새벽에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리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0% 넘는 그런 폭락을 좀 보여줬다가 다시 전부 다 또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지금 긴박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를 제가 준비는 하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증시를 보시는 분들도 지금의 어떤 외신의 상황,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분명히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증시가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외신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즉 국내에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미국 주식에 오늘 미국 주식 보시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요동치진 않았습니다. 미국 주식은 다우만 조금 하락하고 말았죠. 예, 그래서 크게 뭐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러한 사건 때문에 크게 요동치지 않았었지만 한국에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국내 증시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물론 7시 반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으나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일부 하나의 이슈가 메꿔졌다, 이슈가 좀 봉합이 됐다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어찌 보면 이게 더 골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증시에서 보시는 분들 또는 경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월모부를 또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 정치적인 이슈나 뭐 계엄령을 보기 위해서 저희 지금 3프로TV를 보고 계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국 증시 또 월모부 남은 시간 동안에는 월모부에서 또는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이 부분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종훈 팀장님이 또 새벽에 밤새 벌어졌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게 또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45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가운데 우리가 금융시장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저희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지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새 뉴욕 시장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지금 나스닥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펼쳐가고 있고요. S&P 500도 소폭 올랐고 다우가 조금 쉬어갑니다. 먼저 올랐던 다우가 좀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됐네요. 예. 자, 그래서 뭐 맵을 한번 보시죠, 그냥. 네.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는 0.17%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0.4% 상승했고요. S&P 500 0.05% 상승, 러셀 2000 지수가 0.7%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빅테크와 러셀 2000 지수와의 약간의 뭐 괴리율이 좀 생기는, 그러니까 서로 약간의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빅테크가 올라가게 되면 러셀 2000 지수가 빠지게 되고, 러셀 2000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빅테크가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들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또 그렇네요. 네.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1% 넘는 상승을 보였고, 애플 1% 넘는 상승, 아마존, 메타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을 제가 알기로 지금 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전고점을 뚫었네요. 그러네요.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상 지금 미국의 빅테크 중에서는 메타가 가장 성장주, 그러니까 빅테크 성장주 중에서는 가장 성장이 있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언급은 다 일일이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가 광고 쪽이거든요. 광고요? 광고 기업들을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왜요? 그러냐면 지금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에다가 지금의 많은 CEO들이 경기가 그래도 뭐 과거의 고금리 상태에서 많이 회복이 되고 심리 상태가 많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기업들이 일부 과거의 광고비나 이런 부분을 줄였던 부분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광고 시장이나 이러한 부분에 이런 기업들, 특히나 작은 기업들, 과거의 고금리 상태에서 광고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많은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광고 비용도 많이 절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깨져 있지만
사실상 실적이 괜찮은 중소형 광고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업체들도 많이 있고, 나중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의 미국 상황이나 내년에 자국 기업 우선주의나 이러한 미국 상황이 좀 좋아지게 되면 사실상 이 광고 기업들이 일부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고,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나 특히나 작았던 기업들은 크게 고금리 상태에서 많이 깨졌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지금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뭐 광고 기업들, 업체들, 온라인 광고 업체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뭐 내일, 오늘은 뭐 제가 시간 관계상 좀 힘들 것 같고, 내일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실적이 괜찮은 그런 기업들, 뭐 주가, 뭐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또 아마존에 관련된 이야기와 겹쳐지면서 오늘 팔란티어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70를 넘어갔어요. 네, $70 넘어갔고 저점 대비해서 거의 지금 11배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모멘텀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예,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의 오늘 맵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 헤드라인 사실 볼까요? 헤드라인보다도 금리로 바로 넘어가요. 제가 고치지 못해가지고 네. 금리와 유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졸츠 보고서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는 구인구직이 더 활발하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그래도 뭐 견고하게 많은 이제 뭐 구인구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경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부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4.215%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 대해서 원유 생산량에 대해서 일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2.8% 상승하면서 유가 WTI 기준으로 $70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별 소식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오늘 US 스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트럼프 당선자가 일본의 니폰 스틸이 US 스틸을 인수하는 것을 내가 막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8%대 하락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저 AT&T가 오늘 오래간만에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2027년 현금 흐름이 18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게 되면서 주가가 4%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사실 미국하게 되면 이런 통신 장비에 대한 인프라 부족 사태가 지금 뭐 지속적으로 나왔죠. 이걸 빨리 바꿔야 된다. 아직까지도 선진국에 대비해서 이런 통신 인프라가 너무나도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지금 AT&T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광섬유 인터넷 가용성을 2배로 늘리고 5G 네트워크를 개선할 3개년 계획까지 포함이 됐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AT&T가 오늘은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업스타트 홀딩스인데 레드번 아틀란틱 이라는 이 IB에서 인공지능 기반 대출 시장에 대한 투자 경험 매수로 상향하게 되면서 주가가 4%대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지스케일러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넘는 실적 발표에도 실망스러운 다운분기 가이던스에 주가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고요. 자, 지스케일러는 또 대표적인 보안 기업이기, 사이버 보안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가 좀 지켜봐도 뭐 괜찮은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델라웨어에서 사실상 이 테슬라의 급여 패키지, 과거의 급여 패키지가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승인이 되면서 이제 뭐 테슬라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줬었는데, 이번에 델라웨어 판사가 다시 이 급여 패키지에서 무효화 판결을 냈습니다. 네, 무효화 판결을 내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3%대까지 떨어졌고 일부 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테슬라는 항소 계획을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테슬라 사실상 뭐 본사를 델라웨어 말고 이제 다른 주로 옮긴다, 뭐 이러한 얘기도 좀 있었는데, 일단은 델라웨어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한국 주식 ETF가 동반 하락을 했었습니다.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일부 다시 또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특징주로도 잡혔군요. 예, 이 특징주로 잡혔어요. 자, 일부 또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MSCI 사우스 코리아 ETF가 2.5% 하락을 했다라고 했는데 일부 또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장중에 썼던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 주식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업별 소식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밤사이에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야간 선물 지수,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가 3% 넘게 하락을 했고, 환율이 1,420원을 돌파를 했고, 또 여기에 관련한 ETF의 주가의 급락, 그리고 한국의 이제 미국에 상장된 국내 기업 가운데 뭐 쿠팡의 주가가 장중에 7% 넘게 급락했고, 그 영국에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 봐요. 그 삼성전자의 주가도 4%대 하락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과연 하루 만에 사라지게 될지 여부는 누구도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저도 사실 뭐 지금 월머블 통해서 뭐 매일 방송을 해드리고 미국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지만, 저도 이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그렇죠. 지금의 상황을 제가 조금 보게 되면 사실상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우리가 막 정치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막 너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얘기하지만 그걸 다 떠나가지고 이 정치가 사실상 지금 경제와 많이 연결이 돼 있고 우리의 어떤 주머니를 책임지는 그러한 이제 상황인데, 지금 사태가 사실상은 전혀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마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의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앞으로 지금 저출산이나 고령화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미래가 약간 불확실하고 좀 불투명하고 그쵸.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악재들이 쓰나미가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상.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이러한 요건으로서 뭔가 이제 국민들의 어떤 통합을 좀 많이 해줘야 되고, 증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그냥 느낀 게 뭐냐면, 약간 이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TF 같은 경우가 많이 지금 멈춰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가계 부채나 여러 가지 뭐 우리 시민들도 많이 지금 힘든, 국민들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게 지금 경제적인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고 봤을 때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나 앞으로의 경제 전망 자체가 너무나도 깜깜한데,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위에 계신 분들께서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지금 일어나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워낙 안 좋고요. 2025년은 그러면은 좋아질까? 전망이 좋을까라고 봤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좋아지는 게 계속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렇게 느끼는데 외국에서는 더 투자자들은 더 불확실성이 거의 지금 사실상 북한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요, 북한이 미사일을 뭐 동해에다 쓰고 뭐 서해에다가 발사하고 뭐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뭐 동해에 발사했겠죠, 그때 당시에.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그냥 전쟁 상황인 줄 알고 있어요, 다.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 경제 상황 또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7시 30분에 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개장을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7시 반에 아마 3프로TV를 통해서 또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우리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크게 또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원달러 환율이에요.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게 진짜 이게 보세요. 보시면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가 계엄령 선포가 되고 나서 1,443원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지금은 20원대. 20원대. 이것도 그런데 높죠. 이것도 높은 상황입니다. 높은 상황이고, 이 지금 원달러 자체가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다시 정상될 거야, 회복될 거야, 라고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기피할 수 있는 현상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큰 변동성이 앞으로 좀 예고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를 좀 보시게 되면요, 뭐 여러 가지 뭘까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AI인가요? 이제 AI 아마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네. 새로운 세대의 기초 모델, 펀더멘탈 모델,
FM 이렇게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아마존 노바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아마존 노바가 파운데이션 모델, 네, 저기 기초 써있네요. 모델, 기초 모델. 써있어요? 아니 우리 유학파 제가 여기 제목을 안 읽었네.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예,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마존 노바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프롬프트를 처리한다. 사실 이게 어도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이제 생성형 AI로서 이제 많은 이제 모델을 또 출시를 했고, 그렇죠. 자, 그 외에 뭐 오픈 AI도 마찬가지죠. 음성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구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존에서조차도 이 노바라는 이름의 어떤 모델을 좀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비디오, 차트, 문서를 이해하거나 또는 비디오 및 기타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생성을 하는 그러한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큰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빅테크들이 이러한 다양한 모델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사실상 어떤 모델이 독점을 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이 시장의 판도가 변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걸 발표를 했던 부분인데 아마존의 노바에 대해서 많은 노바 마이크로가 있고, 노바 라이트가 있고, 노바 프로가 있고, 노바 프리미어가 있고, 노바 캔버스 앤 리얼이 있고. 자, 그래서 각각의 다 영역이 조금씩 다르고, 금액도 좀 다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텍스트 전용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라이트는 약간의 좀 저렴한 비용으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지원하고, 프로나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더 정확도가 더 높은, 자, 이러한 어떤, 구독료라고 할까요? 구독료를 약간의 좀 세분화하면서 일부 기능을 좀 나눠줬던 이러한 모델을 발표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아마존 노바가 또 어떻게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을지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팔란티어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팔란티어가 크게 상승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앞서서 제가 이 아마존 노바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팔란티어가 AWS와 협력하면서 아마존 노바 모델의 AIP, 그러니까 AI 플랫폼을 통합을 했다라는 뉴스가 같이 나왔습니다. 같이 나오게 되면서 팔란티어가 오늘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사실 팔란티어라는 것 자체가 플랫폼을 그 기업의 맞춤형으로 또 맞춰서 제공하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AWS뿐만 아니라 의료에 관련해서 AI 의료에 관련해서도 또는 방위 산업에 관련해서도 그 외에 AI 산업 전반적인 관련해서도 팔란티어가 많은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는 거죠. 네. 물론 수익적인 부분이 실적적인 부분이 어떻게 이게 메꿔지는가가 앞으로는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PER 자체가 많이 높아져 있고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우려하면서 좀 약간 우려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은 이러한 모멘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러한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같이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네. 지금의 미국 증시 특징상 이러한 흐름은 지속적으로 좀 강하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협업 자체가 보험, 공급망 재할당을 위한 정책 처리, 그리고 복잡한 작업을 좀 간소화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팔란티어 소식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또 다른 소식은 오늘 이어서 중국에서 미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등의 수출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항상 들고 있는 것은 이런 기본적으로 미국이 항상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재들이죠. 근데 갈륨과 게르마늄, 원래 히토류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광물들이죠. 네, 광물. 히토류도 그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도 있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 히토류 같은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겠지만 일단 미국의 어떤 관세에 대해서 중국의 추가적인 1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지금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아직 정식적으로 출범되지는 않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멕시코 대통령이 바로 즉각적으로 우린 보복 관세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자, 근데 글로벌에 있어서 사실상 과거 트럼프 1기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많은 나라들이 그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또는 무역 정책이나 통상 정책에 대해서 정말 많은 큰 각 국가마다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그러한
정말 서프라이즈한 그런 정책 때문에 크게 이제 무역에 있어가지고 크게 이제 흔들렸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의 이기에 있어서는 제가 좀 생각든 게 뭐냐면 앞서서 트럼프의 어떤 방향성이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멕시코나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보복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실상 과거에 관세를 매겼을 때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어떤 충격파가 앞으로는 저는 덜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세 정책에 대해서 강도는 더 높을 수 있으나 증시에서 받아들이는 그 대응 폭은 아마도 과거보다는 좀 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각 국마다 관세가 하나의 협상 카드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도 어느 협상 카드에서 우리가 어떤 카드를 우리가 내놓을지가 다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다 예상했던 것처럼 광물에 대해서 하나의 협상 카드로 좀 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중국이 지금 미국에 갈륨과 게르마늄 등의 수출을 금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협상 카드라고 보여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냐 관세 이야기가 나와서 폭락하고 있냐 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부양책 때문에 일부 실망감 때문에 나온 것이지 지금의 이 관세 때문에 지금 중국 증시가 물론 뭐 약간의 발목을 잡힐 수는 있으나 뭐 그렇게 과거만큼 폭락의 상태가 벌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자, 이번 달에는 12월 같은 경우는 또 부양책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사실상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뭐 이러한 뭐 일부 광물에 관해서 수출 금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출 금지의 명분은 뭐냐면 이 부분이 지금 군사적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수출 금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금지 적용을 했었다. 자, 하지만 갈륨과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국방, 항공우주, 반도체 생산에 매우 중요한 광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협상 카드로 작용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추가적인 업데이트 뉴스가 나오게 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연결해서 중국 관련해서 바로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에 이제 GDP 목표치 그리고 경기 부양책 논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인가요? 11일, 12일쯤에 지금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2025년 경제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경기 부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과거에 좀 연례의 좀 의외의 그런 여러 경제적인 분야 특히나 중국 경기를 좀 부양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나 아니면 소비 진작 프로그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지금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올 12월에 나올 경기 부양책도 아마 시장에서는 좀 큰 관심 있게 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지금까지의 부양책을 내겠다라서 처음에는 급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나오는 부양책에 대해서 실망감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번 12월에는 앞으로 지난 어떤 부양책보다 더 큰 뭔가의 좀 서프라이즈한 그런 부양책을 좀 내놓을지가 시장에서 좀 관심이고 구체적인 수치 자체가 3월까지는 공개되지가 않는데요. 네. 예, 3월까지는 공개되지가 않지만은 그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산업통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일부 중요한 인사이트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12월 11일, 12일 날 또 월모브를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네.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오늘 네. 아침에 정말 고생 많이 해주신 우리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고요. 내일은 미국 얘기 진하게 할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